안녕하세요. 전문 클리닉을 가다의 유시연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노화 현상이 자연스레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노화는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고 하죠. 오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 클리닉을 찾았는데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년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갖고 싶은 건 많은 이들의 소망. 그러나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는 법. 노화의 흔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피부. 특히 주름은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척도. 목밑지방은 무기력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오늘 전문 클리닉을 가다해서 찾아간 곳은 바로 피부노화 클리닉. 주름과 목밑지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자. 김성훈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망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눈밑 지방이라고 하죠. 예전에 뭐 땅콩 지방이라는 소리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눈밑 지방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눈밑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에 이제 지방이 축적되면서 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뚱뚱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눈밑 지방, 눈밑 부분에 거기에도 지방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그 부분이 점차 많아져서 축적되다 보면 이렇게 눈밑이 이렇게 불룩 나오게 됩니다. 네. 그것을 이제 눈밑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라고 해도요. 같은 연배인데도 어떤 분은 좀 심하고 어떤 분은 좀 덜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건가요? 대개 지금 눈밑 지방은 한 40대 정도 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러나 어떤 유전적으로 어떤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많이 일찍 발생하는 분들은 자녀분들에서도 일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도 이렇게 많이 나온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 눈의 피로를 이렇게 야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많이 본다든지 야근을 한다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는 그 피로로 인해서 2차적으로 빨리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좀 나이도 더 들어 보이고 그리고 인상도 조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조금 별로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고민 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처음 시작했던 90년대 중반에는 그렇게 많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령층이 대개는 노인층, 중년층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달라진 것도 있고 또 많은 이런 그 활동 분야가 많다 보니까 40대나 이래 5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이렇게 폭넓게 그리고 과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고민이 그 눈밑 지방도 있지만 다크서클이라고요. 눈 주변이 거뭇거뭇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 다크서클하고 눈밑 지방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다크서클은 대개는 이제 피부가 얇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2차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눈밑 아랫부분에 피부 아래층 부분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 그래서 어두워 보이는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개는 다크서클은 젊은 연령층에 많습니다. 20대나 30대 주로 있는데 눈밑 지방이 초기에는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부가 어두운 데다가 그 지방이 띠 모양으로 생기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눈밑 지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과거에는 이제 외과적으로 눈밑 아래 피부를 절개해서 안에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은 관계로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눈 안쪽 부분, 그 결막을 이용해서 지방만 제거하는 그런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방법이 레이저 시술 방법이라면 그 방법에도 장점이 많으니까 그럴 텐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외과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외관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눈 모양이 변한다든지 눈 모양이 이렇게 뒤집어져 보이는 안검 외환증이라 그럽니다.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수술을 이 방법을 많이 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 시술 받은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후 다음 날 찍은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레이저를 이용한 눈 밑 지방 제거의 장점이라는 것은 시술 다음 날 멍들거나 모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 시술 전 모습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모습인데 시술 후에 보면 여기가 없고 자연스러운 모습,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들한테도 많이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젊은 20대 초반 환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지방 축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그 2차적으로 지방이 많이 축적된 경우로 볼 수가 있고 시술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그런 지방의 모습이 없어지고 매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 아이라 그럽니다. 개구리 눈이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인데 시술 후의 모습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했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외과적으로 수술한 후에 다시 지방을 제거할 때는 외과적인 수술 방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저로 시술하는 방법이 재수술에 유용한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눈 밑 지방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는지 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눈 밑 지방 제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눈 안쪽 부분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를 결막을 제거한 후에 그 밑에서 지방을 꺼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그 눈 밑에 있는 지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모상으로 이렇게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게 생기다 보니까 그것만 아니면 더 예쁘게 보일 것 같고 좀 그래서 이거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총각 때부터 인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 밑에 이제 이렇게 두껍게 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니까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아들은 인상이 나빠가지고 뭐 어디 사회 대화하겠냐 겁이 나서 너무 무섭다. 그래서 눈 밑에 수술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봐라, 나 눈 밑을 좀 봐라. 달라지는 거 없냐? 근데 그 두꺼운 것이 없어졌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레이저를 이용한 눈 밑 지방 제거 수술법은 바깥쪽에서 모양을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외모도 좋을 뿐 아니라 절개한 부위를 꿰매지 않아도 저절로 아물게 된다. 이 시술법의 장점은 흉터가 없으며 레이저를 이용 출혈이나 멍이 생기지 않는다. 눈꺼풀이 뒤집어질 위험이 없으며 재수술이 가능하다. 애교살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단하게 눈 밑 지방이 제거된 것 같은데도 훨씬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한쪽 부분이 대개 한 20분씩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분 걸리고요. 네.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모양이 좋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눈 지방량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쪽을 맞춰주는 지방 재배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시술 후에 약 한 10분이나 20분 기다렸다가 양쪽 부분이
이제 불균형인 상태에서는 그 지방을 재배치해서 균형을 맞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보통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여자가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아이랑 내용물이 나가다 보니까 주름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 밑도 지방이 촉출되고 나면 주름이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외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 레이저로 이용한 그 눈밑 지방 제거 방법은 다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안에서 이렇게 제거하기 때문에 여분의 피부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져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경우에는 그 지방 제거와 더불어서 그 주름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레이저를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술 후에 주의해야 될 점도 짚어주시죠. 이 레이저를 이용한 이 지방 제거 방법이 제가 이때까지 말씀이 아주 간단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기 쉽지만 사실도 이 방법도 수술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일은 안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눈 안쪽으로 이렇게 수술하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피곤하고 또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은 안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 날은 이렇게 대강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은 좀 안정치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성원 원장님께서는 좀 젊어지기 위해서 노화 방지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계신데요. 어떤 연구들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살짝 엿보고 돌아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만나보시죠. 21세기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아름다운 외모와 젊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다른 데는 탄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눈 가에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피부 노화로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한 50대 주부를 만났다. 거울 볼 때마다 그 눈 밑 지방이 나와 있었을 때는 참 우울했어요. 제 자신이 거울도 보기 싫었고 심술해서 보이고 화난 얼굴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과거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은 눈밑을 절개하고 봉합하는 외과적인 수술이었지만 최근에는 통증과 출혈이 적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쉽고 안전하게 눈밑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시술 후에 어떤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한 시술을 많이 이렇게 행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음 날도 바로 일상생활을 가능하거나 또 사회 활동이 가능한 그런 시술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미용 레이저 시술의 추세도 어떤 시술을 한 다음에 어떤 회복 기간이 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참 많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주변에서도 뭔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제가 속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걸 일절 말 안 했는데 뭔가 달라졌다고, 젊어졌고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김성환 원장은 15년 이상 피부 미용 레이저 치료를 집중적으로 연구, 피부 노화 분야에서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피부외과 학회지에 레이저를 이용한 동양인의 눈밑 지방 제거 1340 사례를 발표한 바 있으며 95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의 강연을 도맡아 하고 있다. 김성환 원장은 환자 개개인의 주름이나 흉터의 종류와 형태에 맞는 맞춤 시술로 치료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발표한 것은 최초의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요. 1995년도부터 2000년도 약 5년간에 걸쳐서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눈밑 지방으로 내원한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치료했던 그런 예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술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장점과 함께 또 이전에 성형적으로 한번 지방 제거를 해서 지방이 다시 생겼을 때에 그러한 그 재수술에는 이 레이저가 특히 아주 유용한 방법이었다는 것이 그 논문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눈밑 제거술을 가장 많이 시행한 김성한 원장. 레이저 시술로 주름 제거는 물론 리프팅에 탁월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심층 피부 재생술은 피부 표면에 노화된 피부를 제거하고 피부 탄력 세포와 콜라겐을 자극해 피부를 재생시켜 젊은 피부로 되돌릴 수 있다. 하루 수십 건의 레이저 시술 치료를 통해서 15년 넘게 피부 노화 고민을 해결해주는 김성한 원장. 그가 말하는 젊은 피부의 비결은 무엇일까? 가게보다는 요즘 분들이 더욱더 활동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곤이 이렇게 빨리 축적되고 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이렇게 야근한다든지 생활 습관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더 빨리 노화 증상이 오기 때문에 지방 이 환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규칙적인 생활과 그 다음에 이렇게 충분한 수면과 그렇게 좀 이렇게 쉬어주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빨리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신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주름 제거와 눈밑 지방 제거는 물론 텐살 치료, 오타 모반, 기미 잡티 같은 색소성 질환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이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치료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치료 방법이 이게 더 많이 연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김성한 원장. 세월의 흔적 피부 노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젊음과 자신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주름살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장님? 예, 우리 피부의 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오게 됩니다. 보통 10대 이후가 되면 벌써 노화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와요. 예, 생각보다 빠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노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 피부 세포의 그 노화 현상을 겪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노화 과정이 있는 반면에 또 인공적인 2차적으로 오는 그런 노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 햇볕은 우리 피부에 굉장히 해로운 역할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 피부 그런 자외선이나 여러 가지 공해나 여러 가지 2차적인 원인으로 이제 피부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주름살은 뭐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얼굴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먼저 알기 위해서는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피부 구조를 보게 되면 제일 상층부에 피부를 덮고 있는 부분을 표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피부를 외부의 자극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부분에 진피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 조직 밑에 노란 부분이 된 부분이 피하 지방층이라고 해서 우리 지방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름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이 진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피 부분에는 여기에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표시된 부분의 모습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가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건물을 이야기하자면 그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그 콜라겐과 그 탄력 섬유의 그 부분이 이렇게 소실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진피층이 얇아지게 되죠. 얇아짐으로 인해서 피부가 이렇게 이렇게 접쳐지는 그렇게 돼서 주름이 야기되는 그런 현상을 거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되면 이제 표피의 색소 세포,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미가 생긴다든지 주근깨가 발생하게 되고 아울러서 그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고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핏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사라든지 모세혈관 확장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노화 현상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한다면 주름과 그런 기미주근깨 색소, 그다음에 붉은 그런 모세혈관 확장증, 이 세 가지가 노화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피부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름살이 무슨 병이 아닌 이상 치료한다는 말도 좀 무섭고 좀 해결할 수 있는 처치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주름은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자외선을 막아준다든지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주름이 생기다 보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름 치료는 과거에는 주로 이제 외과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서 당겨주는 그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그 방법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그런 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요즘은 원하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이 많이 이제 개발됐는데 어떤 약물을 이용해서 보톡스라든지 그다음에 레스틸린이라는 필러라고 있습니다. 채워주는 그런 약물이 많이 개발돼서 간단하게 주름을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부를 이렇게 표시 없이 리프팅해 준다든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피부 재생 레이저라고 있습니다. 주름 전용 치료 레이저.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젊어져 보이는 그런 레이저 종류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또 실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는 매직 리프트라고 해서 그런 방법도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심층 피부 재생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노화된 피부를 제거해주고 아래에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젊은 그런 탄력 있고 맑은 피부를 이렇게 환원시켜주는 그런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이제 심층 피부 재생술이라고 합니다. 자, 심층 피부 재생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층 피부 재생술이라는 것은 일종의 박피 중에 깊은 이런 박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나 어떤 특수 약물을 이용해서 어떤 뭐 기미라든지 뭐 주름, 여드름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은 제거를 해주고 그 아래쪽에서부터 진피층에서부터 새로운 그런 콜라겐 성분과 탄력 섬유가 이렇게 재생되게 해서 피부를 되돌려주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이 심층 피부 재생술 받은 환자분들 효과가 어떤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주위를 지금 시술 전후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사선 모양으로 눈 가주름과 눈 밑에 늘어진 부분, 눈 밑에 이렇게 주름, 전체적인 노화 현상이 온 그런 환자분의 시술 전의 모습인데 이 부분을 이제 시술한 모습을 모습 보게 되면 주름도 이렇게 사라지고 늘어진 피부도 이렇게 리프팅돼 있고 그다음 피부도 전체적으로 맑아져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마 주름도 마찬가지로 심층 피부 재생술을 하면 이렇게 주름이 없어진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마일 라인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레스틸린이라는 그런 필러를 이용해서 채워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완전하지가 않고 또 그 필러를 사용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계속 채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심층 피부 재생술을 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10년 이상 주름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점과 시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원래 당뇨가 심해서 어떠한 그 시술을 할 수 없었던 그런 환자였는데 이 심층 피부 재생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호전이 된 다음에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심층 피부 재생술을 했던 그런 환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얼굴 전체 심층 피부 재생술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런 이마주름, 턱 밑에 늘어진 이런 주름, 그다음 팔자주름 모든 면에서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피부 색깔도 맑아져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미 치료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지만 심층 피부 재생술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환자도 이 기미 때문에 수년 동안 많은 그런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 기미가 좋아지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 심층 피부 재생술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도 이렇게 깨끗한 그런 피부를 갖고 좋아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게 흉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뭐 화상이나 어렸을 때 좀 깊이 다친 흉터 이런 것도 제거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흉터는 여드름 흉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옛날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나이가 한 60대 되는 분들은 유교 사변 직후나 전후에 해서 마마를 많이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얼굴이 많이 이렇게 마마 자국, 그다음에 교통사고 자국이나 그런 어떤 다른 인위적인 그런 흉터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심층 피부 재생술은 그 주름이나 그 기미 같은 색소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마마 자국, 여드름 흉터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마마를 앓은 그런 분인데요. 시술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마 자국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름도 많이 개선됐고 피부톤도 많이 맑아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젊은 분들의 많이 발생하는 여드름, 후유증으로 인한 이런 흉터를 제거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부분이 시술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호전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긁힌 자국 이런 경우에도 좋은 그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정말 한 방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이 심층 피부 재생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먼저 노화된 피부를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노화된 피부를 제거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피부를 솜으로 알코올솜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장면. 그리고 깊은 주름부터 먼저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한 다음에 전체 피부를 이제 제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새로운 피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맑고 아주 분홍빛 나는 그런 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 많이 처지고 얼굴이 어둡고 주름이 전체로 많은데 현재로는 주름도 없어지고 이제 맑아졌죠. 네. 운동을 제가 원래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은 현재 홀포를 하고 있지만, 네, 그 햇빛에 많이 이제 피부가 처지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다 보면 이제 자연히 거울을 보게 되는데 자신감이 더 없어지더라고. 이제 사회생활 도움과 또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어서 시술을 결심했고, 그래서 했어요. 레이저를 이용한 주름 제거는 늘어진 피부를 수축시키는 리프팅 효과가 있고 기미, 자티, 검버섯, 무인성 반점, 여드름 흉터 등 색소성 피부 질환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심층 피부 재생술은 효과는 아주 뛰어나지만 회복 기간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 없다든지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심층 박피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 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비박피성 재생 전용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치료 그 기계의 원리는 피부의 어떤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에는 아무 상처를 주지 않고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성분이나 이렇게 피부를 재생하는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피부의 그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보다 맑고 젊게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피부 재생 레이저 치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기기는 그 치료 효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레이저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레이저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심층 피부 재생술과 비박피성 주름 제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피층의 콜라겐 성분이 지속적으로 재생돼 피부 전체가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해결이 되는 것들이 보면은 시술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대개는 이제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대개는 1시간 안에 이제 대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한 번 시술을 받게 되면 이게 뭐 반영구적인지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지속 기간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주름이 많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이나 많이 이렇게 노화가 온 분들은 오히려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이렇게 젊어져 보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술 받고 회복되는 데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이 방법은 일단은 깊은 박피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이렇게 붉은 색깔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일종의 화상이 그 비슷한 일종의 화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한 붉은 색깔이 3개월, 6개월 또는 그 이상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가능하지 시간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 치료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박피성 재생 레이저라든지 그런 보톡스, 매직 리프트 이런 다른 방법을 이제로 치료하게 됩니다.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붉은증이 오래 가다 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의 그런 피부에 반응이 보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 기간이 길다 보니까 특별히 좀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관리 방법도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는 노화된 피부를 제거하고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재생 관리를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개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별로 그렇게 많이 다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원 원장님과 함께 젊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눈밑 지방 제거나 이런 주름 제거 방법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요구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방법이 어디까지나 완벽한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옛날에 있던 치료 방법에 비해서 좀 더 나쁜 점은 있지만 그 완벽한 것을 너무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먼저 예방이 중요하고 그리고 치료와 더불어서 또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건강을 이렇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 치료 후에도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김성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월에 따른 노화를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물론 외모가 젊어 보이는 거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아닐까요? 항상 마음도 20대처럼 젊게 웃으면서 생활한다면 노화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